자, 죽여주는 여자. 죽여주는 여자. 재밌는 영화입니다. 왜 이래? 오늘 글씨가 잘 나오네요. 감독 이름이 이재용이네요. 이재용. 삼성 갖고 계신 이재용. 동명이인입니다. 죽여주는 여자. 일단은 잠시만요. 죽여주는 여자. 죽여주는 여자. 줄거리부터 읽고 시작을 하죠. 나랑 연애하고 갈래요. 잘 해드릴게. 종로 일대에서 노인들을 상대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65살의 바카스 할머니 소영. 이게 윤여정입니다. 윤여정. 노인들 사이에서는 죽여주게 잘하는 여자로 입소문 얻으며 바카스들 중에서 가장 인기가 높다. 트랜스젠더인 집주인 티나, 장애를 가진 가난한 성인 피규어 작가 도훈, 성병 치료차 들른 병원에서 만나 무작정 데려온 코피너 소년 민호 등 이웃들과 함께 힘들지만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던 중 한때 자신의 단골 고객이자 뇌졸중으로 쓰러진 송노인으로부터 자신을 죽여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받고 죄책감과 연민 사이에서 갈등하다 그를 진짜 죽여주게 된다. 그 일을 계기로 사는 게 힘들어 죽고 싶은 고객들의 부탁이 이어지고 참 서글프네요. 소영은 더 깊은 혼란 속에 빠지게 된다. 배우가 그 윤여정, 그 다음에 전무송, 그 다음에 윤계상이 이 옛날에 그 사람인가? 맞네요. 그 G.O.D의 윤계상이네요. 지금은 벌써 늙었지.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아이돌 위치에 있었었는데. 자, 윤계상, 그 다음에 안아주 요 분이 아까 트랜스젠더 역할로 나온 고분입니다. 그 다음에 박교채, 그 다음에 조상건, 그 다음에 예수정, 그 다음에 정재웅, 뭐 이런 분들이 쭉 출연했는데 아마 얼굴 보면은 대충 다들 아실 거예요. 이름을 들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수 있는데 얼굴 보면 대체로 다 아는 그런 분일 겁니다. 옛날에 아무튼 주연은 그래서 윤여정 할머니입니다. 그 포스터에도 대문짝만큼 이제 박혀 있고요. 그 사실 이제 뭐 주연이라 그럴 만한 게 이제 윤여정 씨밖에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주연이라기보다는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조연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바카스 할머니에 대해서는 아시죠, 그죠? 몇 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카스 할머니라는 게 이제 탁골공 같은 데서 바카스 나눠주면서 성매매로 먹고 사는 뭐 그런 할머니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젊은 애들한테만 성매매가 필요하다기보다는 나이 든 남자들도 어쨌건 요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 든 남자들한테도 이제 여전히 그런 게 필요한 건데, 뭐 젊은 애들한테 이제 그들만의 사창가라는 게 있듯이 나이 든 남자들한테도 이제 그들만의 사창가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것도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몰랐을 텐데 그거를 옛날에 몇 년 전인가에 한번 그 언론에서 바카스 할머니 뭐 그렇게 다뤄가지고 아주 십창을 내놨죠. 그러니까 조용히 유지되고 있는 일종의 생태계를 언론에서 들쑤여가지고, 예, 진짜로 큰 사회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언론이 그런 건데. 소재가 재밌습니다. 소재가 보면은 사회에서 우리가 약하고 그 다음에 소수이고 그 다음에 힘없고 어쩌면은 더럽다고 얘기할 만한 소재들은 다 나와요. 첫 번째는 노인들. 일단 이 영화에 제일 많이 나오는 노인들. 우리 왜 노인 문제 그러잖아, 그지? 노인 문제라 그러잖아요. 노인들. 두 번째는 그 성소수자, 성전환자. 세 번째는 장애인. 윤계상이 이제 나왔던 장애인. 다리 없는 장애인. 네 번째는 혼혈. 코피노라 그러죠, 그죠? 속으로 오는
튀기라고 부르기도 하죠. 나는 그런 편 안 쓰는데 옛날엔 또 그렇게 많이 썼다 하더라고. 아무튼 코피노, 특히 코피노 이제 필리핀 가서 유학 가서 이제 많이 자식 만들어 온다 그러시는데 만들어 놓고 데리고 오진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또 뭐가 나오냐? 국제 결혼까지는 아니고 뭐 그 코피노 그것도 코피노 일환이니까 아무튼 그런 소재들이 쭉 나와요. 소재들이 나오는데 이 영화가 재밌는 게 그런 소재들에 대한 온정주의적 시각으로 영화가 구성되어 있지가 않아요. 만들어져 있지가 않아요. 이 영화는 그런 소재들을 쓰면서도 되게 냉소적인 시선으로 그런 것들을 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나오는 이제 동성애자, 그러니까 성전환자가 그 예를 들면 뭐 가짠다 뭐 그런 그런 시각으로의 어떤 냉소적인 게 아니라 되게 담담하고 그냥 담담하고, 예를 들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그 영화 보면은 가끔 저런 사람들은 우리가 꼭 도와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꼭 뭐 해줘야 될 것 같고, 막 꼭 특별 대우 해줘야 될 것, 막 그렇게 나오는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영화라는 느낌이 아니라는 거를 이해해놓고, 냉소적이라는 게 담담하고 그리고 냉소적으로 가끔 웃기게 그렇게 보여주기도 하면서, 아무튼 요 사람들이 성매매 노인도 있구나. 그래, 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아웅다웅 사는 것들을 그냥 보여주는데 그게 참 재밌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만의 삶이 있는 거고 생활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영어로 그냥 조용히 그려낸 거지. 특히 이제 사실은 제일 그 앞에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초점이 맞춰진 게 노인들 문제인데, 그러니까 노인들이 이제 우리한테는 누구한테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거고 누구한테는 그런 게 없는데, 뭐 혼자 사는 그런 독거노인들 되게 많단 말이에요. 자식이 있으면서도 돌봐주지 않는 사람도 있고 자식이 없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죠? 아니면은 뭐 와이프나 아이가 부부가 이제 사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어떤 건지 조금 이제 보여주는 셈이, 좀 냉소적으로 되게 보여주는 셈인데, 뭐 그런 문제들에 사실 공감하라라는 게 영화 주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영화 주제는 그냥 감독이 이런 것들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찍은 것 같으니까, 예, 그냥 보고 저럴 수도 있구나, 그리고 세상 족같다 뭐 그렇게 느낄 수 있었다면은 저는 그걸로 이 영화는 충분히 잘 봤고, 잘 봤고 잘 느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점이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 점이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걸 냉소적으로 쭉 풀어낸다는 게 되게 재밌었습니다. 보통은 이러지 않거든요. 냉소적이라는 말에, 냉소적이라는 그런 영화 표현에 되게 대비되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어요. 둘 다 이제, 그러니까 죽여주는 영화에서는 물론 코피노가 되게 중요한 소재는 아닌데, 이제 옛날에 코피노를 주요로 했던 그런 소재가 있었거든요. 그걸 소재로 삼았던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완득이었어요. 그래, 완득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김윤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아인 나왔었어요. 유아인이 주연으로 와가지고 이제 필리핀 엄마를 둔 고등학생으로 나와서 얘가 성장해 나가는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되게 CJ스러운 그런 영화였는데, 저는 완득이가 그렇게 크게, 그리고 참 그 필리핀 엄마 역으로 이제 이자스민이 나왔습니다. 이자스민 누구냐면은 그 요즘 이제 가끔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이제 한국 국민 전체한테 욕을 먹고 있는 그 필리핀계 국회의원이거든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인데, 난 이 영화가 완득이가 상업 영화로서 괜찮았고 되게 CJ스러웠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저는 죽여주는 여자보다는 훨씬 사실은 별로인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화 같은 전개나 그런 것도 그렇고, 그건 사실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고, 그리고 뭔가 좀 교훈적인 거를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떠먹여 주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난 그래서 완득이가 뭐 나름대로 나쁘진 않았지만은 수작까지는 아니었다라고 나는 생각을 늘 했었었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이제 죽여주는 여자를 본다 그러면은 아마 많이 좀, 그러니까 완득이하고 죽여주는 여자를 아마 여러분이 만약에 대주에서 본다 그러면은 아마 생각할 만한 그런 거리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번 말미에 말씀드려봤습니다. 재밌는 거는 완득이의 기자하고 평론가 평점이 6.86점입니다. 6.86점.
예, 요게 평균이 6.86점이고 이동진이가 7점을 줬네요. 김윤석 UI는 올해 양상불이다라고 좋은 평가를 해줬고 허지웅이 이 새끼도 7점을 줬네. 예. 아 이게 원작 소설이 있나? 소설이 있나 보네. 허지웅 글을 보니까 이제 소설이 있나 그런 소설이 있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네요. 근데 죽여주는 여자의 평점은 기자평론가 평점은 6.94점이에요. 사실은 이제 완득이보다 조금 높긴 하지만은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인 거죠. 상당히 난 이게 재밌는 거라고 저도 되게 재밌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동진은 여기다가 이제 평을 남기진 않았지만은 박평식이 내가 싫어하는 평론가 중에 한 명이 박평식이가 글을 예, 평론 남겼는데 표정마다 근심과 탄식, 분노 이렇게 평가를 해놨네요. 뭐 그 박평식이의 평론을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은 뭐 이 사람의 평론이 타당하거나 아니면 타당하지 않거나 그런 거를 판단하시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한번 두 영화를 같이 보시고 같이 보시고 느끼는 점이 어떤지 아마 좀 많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마 보시고 나시면 완득이하고 특히 이제 비교해 보시면은 제가 왜 이제 죽여진 여자가 되게 냉소적으로 그런 것들을 비추고 있다라고 얘기하는지 아마 많이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게 2016년 영화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는 나쁘지 않은 영화고 괜찮은 영화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별로 기대 안 하고 봤었었는데 저는 처음 볼 때 기대 안 하고 봤었었는데 나름 괜찮은 영화라서 이제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